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평행판 콘덴서에서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하면 그 정전 용량은 몇 배인가? 자, 보세요. 자, 평행한 콘덴서라 했어요. 평행한 콘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평행한 두 판 사이에 자, 이렇게 콘덴서에 자, 그림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한대요. 여기죠? 판 사이의 거리가. 요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했고, 그리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했대. 판의 면적. 그래서 판의 면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요. 요 판. 요 판의 면적이 A인데 이거를 자 2배로 자 판의 면적을 2배로 만든 거죠. 자, 그랬을 때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겠느냐? 정전 용량. 그럼 여기에서는 그 정전 용량을 구하는 식을 아시면 돼요. 공식을. 정전 용량 C는 얼마예요? D분의 입실론 A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때 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율이고요. 요 A가 바로 판의 면적, 그리고 D가 판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를 C'로 놓을게요. C'. 자, 유전율은 같을 거고요. 면적은 몇 배라고요? 면적이 2배. 2배. 그리고 거리는 2분의 1로 좁혔대요. 거리를. 2분의 1t.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2가 있죠? 2배, 2분의 1배예요. 앞으로 내보낼게요. 2분의 1 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입실론 A 나누기 D가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D분의 입실론 A가 뭐예요? 이게 바로 C인 거죠? C. 그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이 값은 4네요, 4. 맞죠? 2분의 1 분의 2니까 4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4 곱하기 C가 돼요. 몇 배예요? 처음 정전 용량의 몇 배? 4배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하면 처음 정전 용량의 4배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간단하게 공식만 알고 계시면 그 관계를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22번. 터널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자, 터널 다이오드예요. 이 터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그 불순물의 함량을 높여서 그 공간 전하의 영역을 넓힙니다. 넓혀서 바로 터널처럼 만들어서 한 그 효과가 있는 효과가 바로 터널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터널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개폐작용. 개폐작용은 다른 말로 스위칭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증폭작용, 발진작용. 자, 이 보기 중에서 1번, 2번, 3번은 모두 터널 다이오드의 설치 목적이 맞아요. 사용 목적이 맞는데 이 4번의 정전압 정류작용은 바로 어떤 다이오드죠? 이것은 제너 다이오드죠. 예, 제너 다이오드의 사용 목적입니다. 정전압 정류작용. 그래서 터널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정전압 정류작용은 제너 다이오드의 사용 목적이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다음 23번. 저항 R인 검육의 G에 그림과 같이 R1인 저항을 병렬로, R2인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AB 단자 사이의 저항을 R과 같게 하고 또한 G에 흐르는 전류를 전전류의 N분의 1로 하기 위한 R1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겁니다. 이 저항 R, 이 검육에 흐르는 여기에 그 전류의 값을 IG라고 할게요. IG라고 하고, 그리고 전전류, 요 전전류를 I라고 놓을 겁니다. I.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G에 흐르는 전류를 전전류의 n분의 1로 한대요. 그러면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 IG는, 그죠? G에 흐르는 전류는 전전류 I에 얼마라고요? n분의 1로 한대요. n분의 1. 그죠? n분의 1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전류 I가 이 검유계 쪽으로도 흐를 거고, 그리고 이 저항 R1 쪽으로도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른다고요. 이렇게. 이걸 I1으로 놓을게요. I1. 그쵸? 그러면 이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합니다. 맞죠? 반비례하죠? 그러면 이 검유계 G에 흐르는 전류 IG는 지금 저항이 R이고 여기가 R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R 플러스 R1 분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R이 들어오겠죠. 비례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더 작은 쪽으로 더 많이 흐른다고, 전류가. 당연한 거죠. 그쵸? 여기는 R1이 되는 겁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곱하기 I가 되죠. 그쵸? 전체 전류의 R 플러스 R1분의 R1.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IG예요. 그럼 뭐냐?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거죠. IG. 그쵸?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바로 R1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을 풀면.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양쪽에 I과 I를 약분해버려요. 그쵸? 그 식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잘 보세요. R 플러스 R1분의 R1은 N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이 식은 비례식이기 때문에 대각선끼리 곱하면 값이 똑같아야 돼요. 비례식이니까. 그죠? 비례식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R1 곱하기 N, R1 곱하기 N은 R 플러스 R1이 돼요. 맞죠? 그럼 R1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주세요. 이항시키면은 R1 N 마이너스 R1은 R이 되고요. 맞죠? 자, 위로 올게요. 그럼 여기서 R1으로 묶으면 N-1 곱하기 R1은 라지 R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이걸 구하는 거니까 R1은 N-1분의 R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항 R1의 값은 N-1분의 R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3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24번을 보겠습니다. 자, 24번은 이제 제어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연료의 유량과 공기의 유량 사이의 비율을 연소에 적합한 것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어 방식은, 자, 어떤 제어냐 보시면 연료의 유량과 공기의 유량이죠. 그죠? 자, 두 가지 이상의 제어량을 소정의 비율로 제어하는 것. 뭐예요? 나왔죠? 비율로. 답은 뭐예요? 비율 제어가 되는 거죠. 그쵸? 예, 두 가지 이상의 제어량을 소정의 비율로 조합해서 하는 제어. 바로 비율 제어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비율 제어. 여기 문제 나와 있어요. 비율. 그죠? 이렇게 단서입니다. 자, 다음 25번 보세요. 자, 25번은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50Ah, 상시부하 2kW, 표준전압 100V의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의 2차 전류, 즉 2차 충전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상용 전원 정전 시의 비상 부하 용량은 1kW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는 2차 충전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2차 충전 전류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바로 잘 보세요. 공칭 용량분의 전격 용량 플러스 표준 전압분의 상시부하, 이렇게 구합니다. 상시부하. 그런데 여기서 이 공칭 용량을 다른 걸로 표시하면 뭐 표준 시간율이라고도 쓸 수 있죠. 표준 시간율.
그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축전지냐? 바로 연축전지입니다. 연축전지. 이 축전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연축전지와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가 있어요. 그때의 그 공칙 용량이 얼마냐? 연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10Ah/h고요.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5Ah/h예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연축전지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10Ah/h를 쓰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에다. 표준 시간율에다가. 그쵸? 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연축전지니까 10분의 전격 용량이 50Ah/h죠? 50 플러스 표준 전압은 100V죠? 100V. 그리고 상시 부하는 2kW입니다. 얼마? 2 곱하기 10의 3승 2000. 그죠? 계산해 주시면은 이 값은 정확히 25가 나옵니다. 25A.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충전 전류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26번입니다. 자, 25mm 헬리와 100mm 헬리의 두 인덕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합성 인덕턴스는 몇 미리 헬리인가?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두 인덕턴스가 코일이죠, 코일. 코일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25mm 헬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100mm 헬리예요.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합성 인덕턴스를 물어봤어요. 이 합성 인덕턴스는 무엇과 똑같냐? 바로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합성 저항과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인덕턴스가 병렬로, 그죠?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병렬.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성 저항 구할 때, 잘 보세요.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를 구했었죠. 그죠? 병렬 합성 저항 구할 때. 이것도 똑같아요. 방법이. 그럼 얼마냐?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로 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저항 대신에 뭐가 바뀐 거예요? 인덕턴스로 바뀐 것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얼마냐? 자, L1은 25mm 헬리고요. L2가 100mm 헬리예요. 그러면 25 플러스 100분의 25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쵸? 예,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계산을 해 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당연히 똑같아요. 미리헬리. 그죠? 미리헬리.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다음 27번 볼게요. 27번입니다. 자, 직류 출력 전압이 무부하일 때 350V, 전부하 시 300V인 경우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자,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전압 변동률은 VR분의 VR0 마이너스 VR 곱하기 100입니다. 예,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그때 이 VR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전부하 시의 전압이고요. VR0가 무부하일 때의 전압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만? 전부하 시가 300V니까 300분의 무부하 시 350 마이너스 전부하 시 300V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이 값이 대략적으로 16.7 정도가 돼요. 이렇게 퍼센트 여기 나오는데 보기를 보시면 17. 그죠? 17%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바로 논리식이죠. 유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유접점 회로를 딱 보시고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두 가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직렬 연결인 상태와 그리고 자, 병렬 연결인 상태를 자, 기억하셔야 돼요. 직렬인 경우에는 논리의 곱이에요. 이렇게 논리의 곱이 되는 거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예요?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이 유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먼저 이 앞에부터 보세요. 이 A와 B는 여기는 병렬이죠, 병렬. A와 C도 병렬이죠. 맞죠? 병렬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직렬이죠?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있잖아요. 그죠? 직렬. 그래서 먼저 이 병렬 상태를 먼저 볼게요. A와 B가 병렬이니까 뭐예요?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 A 합 B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A와 C도 병렬이니까 A 합 C가 돼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나란하잖아요.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렬이에요. 직렬. 논리의 곱이죠. 그죠? 이 유접점 회로를 논리식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이제 이 논리식을 간단하게 바꿔야 됩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여기서 분배를 할 수 있어요. 분배.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AA죠. AA. 그 다음 여기는 AC죠. AC. 여기는 BA죠. 뭐 BA나 AB는 똑같잖아요.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는 AB. 이렇게 해주면은 BC입니다. BC.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AA는 뭐랑 똑같아요? A 곱 1과 똑같아요. A 곱 1은. AA도 A고요. A1도 A예요. 둘 다 A예요. A. 맞죠? 둘 다 A.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A가 있어요. A가 있어요. 그러면 A로 묶는 거예요. A로 묶으면 1 플러스 C 플러스 B가 되겠죠. 맞죠? 플러스 뒤에 BC.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1 합 C 합 B네요.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인데 이미 1이 박혀 있어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항상 출력이 1이라고요. BC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쵸? 그럼 얼마냐? 결과적으로 따지면 A 곱 1 플러스 BC죠. 그런데 A 곱 1이 얼마라고요? 이게 A라고요. A. 그래서 A 합 BC가 되는 거죠. A 합 BC. 이렇게. 그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런데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분배를 하지 않아요. 분배를 하지 않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A 합 똑같죠? 그럼 여기를 A 합으로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합으로 묶어 놓으면 여기는 B가 남았어요. 여기는 C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B하고 C는 논리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뭐예요? BC. 끝. 바로 나오죠, 답. 그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되면 다 분배를 해서 전개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와요.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다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다음 29번을 볼게요. 29번. 자, 정연파 교류가 공급되는 RLC 직렬 회로에서 용량성 회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자, 여기는 유도성 회로가 있고 용량성 회로가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 두 가지 사항을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잘 보세요. RLC 직렬 회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RLC 병렬 회로가 있겠죠? 그쵸? 그때 자, 어떠한 경우가 용량성 회로냐?
어떤 경우가 용량성 회로냐? 잘 보세요. RLC 직렬인 경우에는 XL과 XC가 있을 때 누가 더 큰 거예요? XC. 용량성 리액턴스가 더 클 때. 그때 바로 용량성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RLC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XL 유도성 리액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보다 더 클 때, 이때를 용량성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RLC 직렬 회로라고 했죠. RLC 직렬 회로니까 어떤 경우에 XC가 XL보다 어떨 때? 클 때. 이때가 용량성 회로라고요. 그럼 보기 보세요. XC가 XL보다 큰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더 크네요. 맞죠? 그죠? 그래서 바로 RLC 직렬 회로에서 용량성 회로가 되는 경우는 몇 번? 1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XC가 XL보다 클 때, 그때 용량성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를. 그죠? 이거를. 자, 다음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30번 문제는 자, 회로에서 전류 I는 약 몇 암페어인가? 이 회로, 간단한 회로죠? 그냥 직렬 회로예요, 직렬 회로. 그죠? 그때 전류의 값 구하래요. 전압 나왔어요. 전류. 저항 나왔죠, 임피던스.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하면 돼요. 맞죠?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그럼 일단 전압은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셔야죠. 임피던스. 그렇죠? 그럼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 그죠? 네, 저항 플러스 요게 지금 뭐예요? 이게 리액턴스. 그죠? 리액턴스. 근데 여기서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XL-XC죠. 그죠? XL-XC. 그럼 이 회로에서 저항 성분이 뭐가 있네? 저항 성분? 2옴, 저항이죠? 3옴, 1옴. 이게 지금 저항이잖아요. 그죠? 저항. 몇 옴이 합하면? 합하면 몇 옴? 6옴. 그쵸? 6옴. 6 플러스 J에, 잘 보세요. 자, 요게 바로 XL이죠, 요게. 인덕턴스. 그죠? 코일. 요게 콘덴서. 그죠? 4옴. 그래서 8에서 4를 빼주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의미예요. 그죠? 빼주면 돼요. 빼주면 J4가 되죠. 6 플러스 J4.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6 플러스 J4분의 얼마예요? 전압? 100V죠, 뭐 100V. 이렇게. 그럼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세요. 2로 나눠주면 3 플러스 J2분의 50이 돼요. 이거예요. 그쵸? 이제 전류의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잘 보세요.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3-J2를 곱하는 거예요. 이걸 왜 곱하냐? 이 분모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실수화하기 위해서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은 3 플러스 J2와 3 마이너스 J2를 곱하잖아요?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면 잘 보세요. 9 플러스 4가 돼요. 자, 이거는 어떠한 그 공식이냐면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뭐가 돼요? 이거? A제곱 빼기 B제곱 되죠? 이건 중등 수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A고 이게 B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3의 제곱 9 플러스 자 J2죠? 이거를 제곱하면은 얼마가 돼요? J 제곱에 자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일단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 제곱에 4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J 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합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9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얼마가 돼? 분자는 이렇게 분배시켜주면 150 마이너스 J 10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분자 이 값 자체는 얼마예요? 이 값 자체는 13이니까 한 번은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분배해서. 그래서 계산해주시면은 얼마가 나오냐? 바로 이거는 11.5 이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11.5 정도가 돼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J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7.69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류 I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31번을 볼게요. 자, 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율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면 내부 저항은 배율기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자, 이것도 이제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제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배율기의 배율이죠. M값. 배율기의 배율. 배율은 V분의 V0죠. 그쵸? 그러니까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몇 배? 10배. 10배로 한 거예요, 10배. 그럼 식이 뭐가 되냐? 얼마예요? 1 플러스 RV분의 RM이죠? 이렇게. 그때 요 RV가 바로 내부 저항이고요. RM이 배율기 저항인 거예요. 배율기 저항. 그런데 여기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몇 배로 했다고요? 10배. 10배로 했대요. 10배. 10배.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값이 10인 거예요. 10이에요. 10은 1 플러스 RV분의 RM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10배. 10배.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은 얼마가 돼요? 이 값은 9가 돼야 되죠? 그쵸? 1 플러스 9가 10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RV분의 RM이 이게 9래요. 9.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내부 저항은 배율기 저항의 몇 배냐? 그쵸? 바꿔주세요. 이거.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바꿔도 돼요. 그럼 RV는 9분의 R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부 저항은 배율기 저항이 얼마다? 9분의 1이다. 9분의 1이다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그죠? 자, 다음 32번입니다. 자, 그림에서 전류 I는 얼마냐? 단 I1은 10A, I2는 20A, I3는 10A, I4는 10A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시그마 I는 얼마다? 0이다. 그죠?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인 거예요. 1법칙. 그래서 이건 기준을 잡으세요.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 한 노드 접속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잡고요.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들어오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잡고 나가는 전류를 플러스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돼요. 그때 다 합했을 때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합한 거잖아요. 그쵸? 합했을 때 0이 나온다고. 0이 나와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I1, I2, I3는 들어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I4, I5는 나가는 전류죠. 나가는 전류니까 마이너스 I4, 마이너스 I5가 되는 거죠. 이 값이 0이라고요. 다 합하면 0이라고요. 응?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전류 I. 자, 전류 I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는 I5겠죠? 이 I5를 구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 나머지 I1부터 I4까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I5 여기 있죠? 그럼 I5는
얼마가 돼요? 자, 이것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마이너스 I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입해 볼게요. I1 10이죠. I2가 20이고요. I3가 10이고요. I4가 1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둘이 지워지고요. 그러면 I5는 얼마? 30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5는 바로 30A가 되는 거죠. 1번. 그죠? 자, 다음 33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기 기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삼상 유도 전동기가 약 50%의 부하로 운전하고 있던 중 한 선이 절단되면 끊어진 거예요. 한 선이 절단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이에요. 계속 운전대나 과전류가 흐른다. 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삼상 유도 전동기잖아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다가 한 선이 지금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잘 보세요. 한 선이 단선이 되면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단상으로.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삼상이 아니라 단상으로 운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전부하로 운전했을 때와 경부하로 운전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하는 100%의 부하로 운전을 한 거고요. 경부하라고 하는 거는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잖아요. 그래서 한 50%로 운전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해주냐. 먼저 전부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뭐 이 문제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최대 토크가 2분의 1로 감소를 해요. 전부하로 운전했을 때는. 그런데 경부하, 이 문제예요. 경부하로 운전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냐? 슬립이 증가해요. 슬립은 증가하고요. 회전수는 감소해요. 전동기 회전수가. 그리고 뭐가 되냐? 여기서 과전류, 전류가 증가함으로써 바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과열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 단상으로 운전을 하면서 과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경부하시. 그죠? 경부하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계속 운전되나 과전류가 흐른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다음 34번을 보겠습니다. 자, 34번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잘 보세요. 삭과 원자의 순수한 결정에 삼가인 불순물을 넣어서 전자가 뛰어나간 빈자리인 전공을 만드는 반도체는 뭐냐? 이건 뭐예요? 삼가인 불순물을 넣은 거죠? 이게 뭐예요? 삼가인 불순물을 넣은 게 바로 억셉터예요. 억셉터. 그러니까 억셉터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삼가인 불순물을 넣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P형 반도, 이게 답은 P형 반도체인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양전하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양전하기 때문에 뭐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 포지티브, 긍정적인 것, 네거티브가 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앞글자 P를 딴 거예요. P형이라고 하는 것을. 포지티브에 P자를 따서 바로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삭과 원자의 순수한 결정에 삼가인 불순물을 넣어서 전자가 뛰어나간 빈자리, 구멍이죠. 홀이죠. 전공을 만드는 반도체는 바로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삭과 원자의 순수한 결정에 3가가 아닌 5가, 그죠? 5가의 불순물을 넣어서, 그죠? 이거는 가전자가 어떻게 되는, 가전자가 하나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P형 반도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3가라고 하면 P형 반도체고요. 5가라고 하면 N형 반도체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35번 보세요.
전격 600W 전열기에 전격 전압의 80%를 인가하면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보세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리고 I제곱 R이죠. 그리고 R분의 V제곱이죠. 자, 이러한 관계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냐면 전격 전압의 80%를 인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계식을 보셔야 되냐면은 P는 R분의 V제곱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저항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때 이 전압만 80%로 다운시키면 이 전력이 얼마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뭐예요? 제곱에 비례한 거죠? 그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 거예요. 누가? 전력이. 그쵸? 그런데 전격 전압의 80%를 인가했대요. 그럼 80%면은 얼마예요? 80%면 0.8이죠? 0.8.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처음 전력이 600W잖아요. 그러면 600W에다가 곱하세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80%니까 0.8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제곱. 맞죠? 그쵸? 80%로 다운됐으니까 0.8의 제곱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384W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36번. 자, 무인 커피 판매기는 무슨 제어 방식인가? 이거 뭐예요? 자판기죠? 우리가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그 음료수 자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인 커피 판매기는 무슨 제어 방식인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판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돈을 먼저 투입을 해야 되겠죠? 돈을 투입을 하면 음료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음료를 우리가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하나 골랐다라고 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그거에 해당하는 음료가 밑으로 나오잖아요. 맞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순서대로. 맞나요? 돈을 집어넣고 음료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그 음료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순차적으로. 맞죠?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인 커피 판매기는 바로 시퀀스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시퀀스.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순차적인 거예요, 순차적인 것.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예. 자판기요. 자판기는 뭐라고요? 시퀀스 제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3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은 단 전원 주파수는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브릿지 회로가 평형하려면 마주 보는 임피던스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다시요. 자,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려면 마주 보는 임피던스의 곱이 어떻다고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마주 보고 있죠? R1, R3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볼게요. 얼마예요, 이건? R2 플러스 얼마예요, 이건? 오메가 L이죠? 맞나요? 오메가 L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말하는 거죠. 여기는 콘덴서와 R4가 있잖아요. 그건 얼마예요? R4 플러스, 이건 콘덴서죠, 콘덴서니까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이 같다고 지금 식을 놨어요. 자, 이제 우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변을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자, 곱해 보세요. R2 곱하기 R4가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오메가 C 분의 R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R4 곱하기 오메가 L이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C분의 L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맞추기 위해서 요 R2 곱하기 R4를 좌변으로 이항시킬게요. 이항시킬게요. 그러면은 R1 곱하기 R3 넘어갔죠? 마이너스 R2, R4는 이거만 쓸게요. C분의 L 플러스 오메가 C분의 R2 플러스 R4 곱하기 오메가 L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좌변에 이것은 어떤 성분이에요? 이것은 저항 성분이 저항 성분. 저항이죠? 자, 이것도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오메가가 없죠? 오메가. 이거 계산하면은 그냥 뭐가 돼요? 저항값이 나와요. 저항값이. 오메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R1 곱하기 R3 마이너스 R2 곱하기 R4는 C분의 L과 같아야 돼요.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맞죠?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좌변에 자, 여기 있죠, 이거. 리액턴스 성분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0. 이 값은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0.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안 썼네요. J 오메가. J를 써야죠, 그쵸? J. 이거 J 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모의 그 J가 있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냐? 이렇게 J를 곱해주세요, J. 그죠? 그럼 이제 분모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실수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JJ 곱하면 J제곱이죠. J제곱. 그럼 이 값이 뭐가 돼요? 이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C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C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를 지금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정리하는 게.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값이 0이래요, 0. 그럼 다시 써보면은 R4 J 오메가 L은 L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J의 R2가 되죠. 이 값이 0이라고요. 이 값이 0이라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값이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뺐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다시 써볼게요. R4 곱하기 J 오메가 L 값이랑 오메가 C 분의 J R2가 같다고요. 같아야 뺐을 때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요 J는 약분해버려요. 약분해버려요. 그 다음에 R2는 1로 보내고요. 오메가 L을 1로 보내요. 어차피 이거 비례식이라고 했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이 R2를 1로 보내고 오메가 L을 1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얼마가 되냐? R2 분의 R4는 여긴 지금 보세요. 오메가 C가 있었고 오메가 L이 또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R2분의 R4는 오메가 제곱의 LC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이 어려우시면은 답을 암기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이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회로가 변경돼 버리면 암기에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는 과정을 좀 더 주의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38번입니다. 자, 38번은 이제 건전지, 축전지, 건전지에 대한 내용인데 건전지를 이제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그 합성 저항, 자, 저항 값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내부 저항이 0.2, 0.2인 건전지 5개, 0.25옴이겠죠? 2옴이죠. 내부 저항이 0.25옴인 건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이것을 한 조로 하여 5조로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내부 저항은 몇 옴인가? 자, 이런 얘기죠. 자, 건전지 5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대요. 5개를. 자, 이것을 한 조로 해서 이렇게 또 5개를 병렬로.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의 전체 내부 합성적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지금 내부 저항값이 모두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직렬. 자, 직렬일 때의 그 합성 내부 저항값은 얼마냐면 N 곱하기 R입니다. NR.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전지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요 R 값은 이제 내부 저항값이 돼요. 그리고 그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그 합성 저항값이 얼마냐? N분의 R이 돼요. 직렬일 때는 곱하잖아요? 병렬일 때는 나눠줘야 돼요. 개수만큼. 그럼 보세요. 지금 건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했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5 곱하기 0.2가 되겠죠? 하나가 0.25옴이니까 그 얼마다? 1옴입니다. 1옴이 돼요. 이것을 한 조로 해서 5개를 또 병렬로 했대요. 그 얼마가 되겠어요? 1옴인데 몇 개를? 5개를 병렬로 했대요. 또 그 얼마가 되겠어요? 0.25옴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직렬일 때는 NR, 병렬일 때는 N분의 R이라는 거.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부 저항이 모두 똑같을 때면 성립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부 저항이 다 똑같은 건전지일 때만 성립을 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9번입니다. 19번. 자, 지시 전기계기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보세요. 지시 전기계기의 구성 요소는 3가지가 있어요. 바로 구동장치, 제어장치, 체동장치. 요 3가지가 바로 지시 전기계기의 바로 구성 요소고요. 1번의 가열장치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암기하시면 되겠죠. 요 3가지가 바로 구성 요소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40번. 자, 부피가 일정한 전선을 N배의 길이로 늘리면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지금 전선이 이러한 전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전선의 길이를 N배로 늘렸을 때 저항값은 얼마가 되겠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 부피는 일정하대요. 부피가 일정하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자, 길이를 N배로 늘리면 자, 어떤 걸 생각해 보시냐면 긴 엿이죠. 엿을 쭉 당기면 길이는 길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더 얇아지죠. 맞죠? 그러면 길이가 N배가 되면 단면적. 여기에 단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단면적은 얼마가 돼요? N분의 1배가 돼요. 왜냐?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부피라고 하는 거는,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거든요. 길이. 맞나요? 부피는 단면적. 이 단면적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게 부피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를 N배만큼 늘리면 당연히 단면적은 N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야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왜?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N배가 되면 단면적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N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고요. 면적이. 맞죠? 그러면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전선의 그 저항 구하는 공식 있죠? 저항. R은 로 곱하기 L분의 A. 이거잖아요. 응?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반대로 됐죠? A분의 1이죠. A분의 1. 반대죠? A분의 1이죠. A분의 1. 자, 그럼 여기서 단면적은 N분의 1배라고 했죠? 단면적. 요 단면적은 N분의 1배고요. 길이는 N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안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고유정이니까. 그러면은 딱 보세요. N분의 1 분의 M이네요. N분의 1 분의 1분의 M. 맞나요? 번분수 1분의 M제곱. 따라서 M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전선의 길이를 N배로 늘리면 저항값은 몇 배? M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은 네, 4번입니다.